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흑백 전기차만 출고하는 이유. 테슬라 입장에서 독일 브란덴부르크 그루나이드에서 최근 가동에 들어간 기가팩토리사의 전략적 역할은 매우 크다. 기가팩토리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멀리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3에서 만든 전기차를 공수해와 유럽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가팩토리사 덕분에 유럽형 전기차를 유럽 현지에서 만들어 곧바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유럽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테슬라 전기차를 받아볼 수 있는 시간, 즉 출고, 대기 시간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애초부터 그럴 목적으로 기가팩토리사를 만들었고 아직 가동 초기라 생산 능력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유럽 생산 기지로서 역할은 톡톡히 해내기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직원들에게 돌린 이메일 사내 통신문에서 기가팩토리사의 출고량이 1000대에 육박했다고 자축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 3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중국 당국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조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음에도 테슬라가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독일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기가팩토리사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즉 유럽형 모델 Y가 정상적으로 출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백으로 도색한 차량만 현재 고객에 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 계열의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모빌보에 따르면 기가팩토리사에서는 현재 흑백으로 도색된 모델 Y만 출고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 모델 Y만 출고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유럽 소비자들이 그 밖의 색으로 도색한 모델 Y도 테슬라에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있는 기가팩토리 3에서 공수해와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대책 없이 길어진다는 얘기다. 아우토모빌보에 따르면 기가팩토리 3에서 만든 모델 Y를 유럽 소비자가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은 빨리 잡아봐야 내년 3월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흑백 도색 중에 하나를 고르면 기가팩토리사에서 만든 모델 Y를 구매할 수 있고 지금 주문할 경우 그 시점은 10월 정도라고 한다. 최소한 반년에 가까운 대기 시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의 테슬라 전기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흑백 컬러만 가능한 모델 Y를 비교적 빠른 시점에 받아보거나 원하는 색깔의 모델 Y를 사기 위해 기약 없이 대기하는 것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그렇다면 독일 기가팩토리사에서는 왜 흑백 모델 Y만 생산하고 있을까? 아우토모빌보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가팩토리사가 처음 가동에 들어간 지난 3월부터 기가팩토리사 안에 있는 도색 공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문제는 테슬라 입장에서 생각보다 큰 차질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기가팩토리사의 조업을 지난 11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중단한 상황인데 도색 공장의 문제가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가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시하는 이번 조업 중단이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생산시설 보완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CEO가 현재 주간 1000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가팩토리사의 생산량을 최고 연간 50만 대를 조립하는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번 휴업의 배경에는 도색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는 머스크 CEO가 2년 전 기가팩토리사에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최첨단 도색 설비를 들여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머스크가 공언한 것에 비하면 현재 기가팩토리사에서 흑백 모델 Y만 출고되는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애플카 핸들 브레이크 모두 없앤다. 기술 난도 높아 개발 지체 가능성. 애플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가 핸들과 브레이크, 운전석을 모두 없앤 완전 자율주행차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다만 이런 디자인을 구현하려면 레벨 5 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완성도가 갖춰져야만 하는 만큼 애플카 출시 시기를 예측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전자전문 매체 더버지는 12일 애플의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가 아직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자체 기술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하며 2025년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외신 보도 및 협력사에서 나온 정보를 통해 알려졌다.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전문 기업에서 일하던 여러 인력이 애플로 소속을 옮기거나 애플 출신 임원이 자동차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탰다. IT 전문지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은 이미 약 1년 전에 자율주행 전기차 시제품의 시험 주행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애플 자율주행 기능은 다른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과 달리 기존에 입력된 지도 정보가 없어도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길을 찾는 기능이 미흡하고 올해 초 시범주행을 진행하던 중 보행자를 칠 뻔한 사고도 발생하면서 기술적 한계가 부각되었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애플이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전까지는 애플카 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는다. 애플카의 예상 디자인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5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애플이 원하는 형태의 차량을 상용화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는 운전석이 없이 4개의 의자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들이 서로 마주보며 대화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은 완전히 자율주행 시스템에 맡기게 되는 것이다. 애플은 이를 위해 운전자 핸들이나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국 교통당국에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이런 수준의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은 현실성이 낮은 목표로 꼽힌다.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가장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는 테슬라마저 레벨 2 이상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 목표를 미루면서 기술 개발에 다소 보수적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애플이 자동차 분야에 처음으로 진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애플카가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시기는 앞으로 최소한 수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당초 목표한 대로 2025년 자체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다. 더버지는 애플 자율주행차 개발팀의 리더가 여러 차례 바뀌고 인력도 장기간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도 기술 개발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애플이 애플카 출시에 두고 있는 목표도 이미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서두른다면 기존에 출시되는 전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나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세계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애플이 후발주자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애플이 현재 원하는 디자인과 기술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 기술 개발을 지속한다면 연구개발비 투자 부담이 커지고 더 치열한 시장 경쟁 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애플이 자체 자율주행 전기차 상용화를 두고 심각한 딜레마를 안게 되는 셈이다. 애플카 출시에 수혜를 기대하고 있던 한국 부품업체들과 협력사들의 기대감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 기업 주가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애플카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아 크게 오른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애플이 현재 겪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적 자율주행 기술과 디자인을 구현한 애플카를 시장에 선보인다면 이는 자동차 시장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 리비안 CEO, 인력 감축 검토 시사.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인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리비안의 RJ 이스카린지 최고 경영자는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공장 부문 인력 채용을 중단하고 기타 감축으로 비용 축소를 통한 사업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용 감축은 회사의 운영을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고 스카린지는 설명했다. 서한에서 스카린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저널은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리비안이 수백 명의 인력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전체 인력의 5%가량을 감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니오 500kW EV 충전기 3세대 배터리 기술 출시 임박. 중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니오는 500kW EV 충전기 및 3세대 배터리 교체 기술을 공개하였다.
미오는 최신 500kW, 640A EV 충전기 설치를 시작하려고 하며 또 곧 3세대 스와핑 스테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기 자동차 운전자에게 가장 빠른 EV 충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중국에서 진행 중이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인 샤오펑 전기차와 GAC 아이오는 480kW 충전기가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주 두 번째 파워데이에서 니오는 올해 말까지 중국과 유럽 모두에서 500kW, 640A 충전기를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둘 다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전기차 뉴스 플랫폼인 CNEV 포스트에 따르면 니오는 새로운 초고전력 충전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지만 샤오펑은 480kW 장비가 현재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보다 4배, 주류 충전소보다 12배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 5분 만에 200km를 추가할 수 있으며 12분 만에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니오의 충전기는 20kW의 전력을 더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능 수치는 최소한 조금 더 향상되어야 한다. 니오는 3세대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 막바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니오는 몇 년 전에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1세대 스테이션은 5개의 배터리를 보유하고 하루에 최대 120개의 교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작년 4월 2세대 스와핑 스테이션을 출시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200개를 설치했다. 현재 총 1011개의 니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있으며 대부분은 중국에 있지만 일부는 유럽에도 있다. 2세대 설비는 13개의 배터리를 저장하고 매일 312개의 스왑을 수행할 수 있다. 오슬로에는 이미 4개가 있으며 올해에는 베르겐, 스타방헤르, 트론헤임, 크리스티안산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독일 전기자동차 산업 뉴스 플랫폼 일렉트리브에 따르면 니오는 2022년 말까지 노르웨이에 20개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주에 회사는 3세대 스왑 스테이션이 더 많은 배터리를 저장할 수 있고 더 유연한 레이아웃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개발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으며 테스트 중이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중 첫 번째는 올해 말이나 2023년 초에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니오는 2025년까지 많은 고속도로와 19개 도시 지역에서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터리 교체 네트워크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오는 현재 스와핑 시스템에 8,961개의 배터리 팩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배터리가 로컬 전력망에 에너지 저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V2G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V2G 기술은 전기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장시간 주차되어 있을 때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그리드로 보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니오와 샤오펑이 EV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배터리 충전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 EV 혁명은 더 빠르고 더 많은 충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나머지 세계는 이를 따르고 있다. 유럽과 북미의 제조업체는 중국 경쟁업체보다 훨씬 뒤처질 위험이 있다. 특히 미국은 충전 속도와 안정적인 충전 장비의 가용성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 배터리를 빨리 충전할 곳이 없으면 세계의 모든 배터리 공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니오와 샤오펑은 EV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배터리 충전소 시장 선점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의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샤오펑 합작사 샤오펑 펑싱 1,300억 원 이상 투자받아. 최근 로봇말을 개발한 중국 대표 로봇 개발 기업 샤오펑 펑싱이 1,3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자동차 종합정보 사이트 이처에 따르면 이날 샤오펑 펑싱이 1억 달러가 넘는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 투자 기업은 IDG 캐피탈과 샤오펑 자동차 등이다. 이는 최근 2년 이내 중국 생체 모방 로봇 영역에서 단일 투자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시즈건 샤오펑 펑싱 최고 경영자는 이번 투자는 로봇 산업 전망에 대한 자본시장의 기대와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자 특히 샤오펑 펑싱의 연구개발 능력과 산업화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샤오펑 펑싱은 생체 모방 로봇 영역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갖는 동시에 품질이 한층 강화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체 모방 로봇이 앞으로 2년 안에 실생활 깊숙이 들어와 사람들의 가장 친한 헬퍼가 될 것이라면서 사람들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도 했다. 2016년에 설립된 샤오펑펑싱은 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펑 자동차와 샤오펑 창업자인 허 샤오펑이 투자한 중국 대표 로봇 개발 스타트업으로 스마트 로봇 개발 및 판매, 인공지능 하드웨어 판매를 주력으로 한다. 지난해 말 AI 로봇 말인 샤오바이룽을 개발해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말을 형상화한 샤오바이룽은 사족 보행 로봇으로 앞발과 뒷발 모두 관절을 통해 자연스러운 보행을 할 수 있다. 탑재된 카메라와 라이다로 주변 환경과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장애물을 피하는 것은 물론 운행 경로도 탐색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샤오바이룽은 얼굴 인식, 지문 인식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전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람의 표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사람과도 소통할 수도 있다. 이천은 샤오펑펑싱의 로봇 말이 어린이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